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경성 크리처가 글로벌 1위의 15개국 정상으로 우뚝 서면서 이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생체 실험 부대 731 마루타를 소재로 삼고 있는 경성 크리처는 공개 후 4일 만에 최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악행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이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자 일본에서도 하나둘씩 심기가 불편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는 감추지 말고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역시나 반성의 기미라고는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24일 주인공 배역을 맡은 배우 한소희 씨의 인스타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경성 크리처 스틸컷 여러 장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성의 낭만이 아닌 일제강점기 크리처가 아닌 인간을 수단화한 실험 속에 태어난 괴물과 맞서는 찬란하고도 어두웠던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서로 사랑으로 품어야만 단단해질 수 있었던 그해의 봄이라고 썼는데요. 그러자 일본 누리꾼들이 메뚜기처럼 찾아와 거센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은 정말 이기적,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야, 일본의 한소희 팬들은 지금 버려지는 기분, 다시는 일본 오지마, 혐일 조장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 라는 댓글을 달며 열폭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반응이 일관적인 걸 보면 얼마나 역사를 못 배워서 날뛰는지 짐작이 가능한데요. 그중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말하며 댓글을 쓴 네티즌은 보고 싶지만 일본인으로선 좀 용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솔직히 이 코멘트는 팬으로선 좀 슬프다 라고 댓글을 남겼고 한소희 배우는 대댓글로 슬프지만 사실인걸 그래도 용기 내주어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경성 크리처를 비롯하여 노량이나 일본의 불편한 진실, 일본의 침략 역사를 다루는 영화들은 일본에서 대놓고 별점 테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언론에서 반일 드라마라고 선동하며 일본군을 단지 극악비도로 표현했다는 울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자신들이 왜 속이 쓰라린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팩트를 맞으면 원래 아프거든요. 역사 왜곡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는 일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경성 크리처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경성 크리처 반일 요소 너무 강해서 싫다, 주연 2명 좋아하는데 한소희와 박서준이 나오기 때문에 경성 크리처를 봤지만 반일, 강력하게 단념하겠다 라는 반일 드라마로 치부하는 의견들이 가득했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부터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등 미국, 영국, 프랑스 전 세계 85개국 톱 10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넷플릭스 공식 기록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탑10 웹사이트에 따르면 경성 크리처는 글로벌 탑10 TV 부문 비영어권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총 2,400만 시청 시간을 기록했죠. 세계가 알고 일본만 개눈 감추듯 가리는 역사 관련 드라마. 이렇게 세계에서 히트를 치자 일본에서도 이번에 역사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성 크리처를 욕하며 반일하지 말라는 트위터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타이틀 듣고 시대 배경 알 것이며 731 부대에 이른 일본인의 증언도 있으니까 반일 드라마라든지 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이해한 후에 보든지 말든지 판단해라. 처음은 반일 드라마, 일본에 오지마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가지 조사해보면 생물이 나오는 것 외에는 731 부대는 사실이었고 한국의 유명 배우들이 연기해주는 일로 일본이 자행한 비참한 역사를 일본인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깨어있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죠. 배우 한소희 씨의 사건을 두고 서경덕 교수는 올바른 역사교육 못 받았기 때문이라며 일축했는데요. 이어 올해 초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이 성황리에 상영될 때 일본 SNS상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해 큰 논란이 된 적도 있다며 이러한 한소희 댓글 테러 및 영웅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어이없는 반응은 역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지난 2014년 중국의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하고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우익 세력의 찬사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올해 초 일본에서는 또다시 초등학교 교과서에 역사 왜곡을 시행했는데요. 일본의 태평양 전쟁 역사를 가르치는 단원에서 현행 교과서는 조선 사람들을 징병해서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기술했지만 새 교과서엔 징병했다는 말이 쏙 빠졌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왔다던 표현을 강제로 동원됐다는 표현으로 순화했고 일본군에 징병됐다는 말도 일본군에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왜곡했는데요. 심지어 강제로 끌려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조선인 신병들 사진 밑에는 자원에서 일본군에 입대했다는 설명이 새로 붙었습니다. 교과서 내용대로라면 조선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일본에 노동을 하러 왔거나 일본군에 스스로 입대해 전쟁터에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강제 징병에 대해 유익 경로가 사람마다 다르다며 모두 강제로 끌려온 건 아니라고 주장하던 입장과 동일한데요.
앞으로 한국 문화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고 세계는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만 지금처럼 잘못된 역사를 배워가는 일본인들의 미래는 점점 고립되어가는 길 뿐일 것입니다. 처음엔 좀 못 배웠다 생각해서 안타까웠는데 이젠 좀 괘씸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로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